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이고요. 네, 오늘 녹화의 세 번째 주제와 함께 할 건데 사실 데드라인 앞두고 기사들이 막 나오고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데드라인 이후에 뭔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가십거리 하나를 제가 주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 뭐 데니스 로드맨이 뭐 여러 가지 뭐 다방면에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재미난 떡밥을 하나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말하기를 르브론 제임스가 그 마이클 조던 대신 시카고 불스에 있었다면 본인이 뛰었던 팀이죠. 우승까지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위원님은 이제 마이클 조던 세대를 정확하게 이제 즐기셨던 분이고 또 석주님은 르브론 제임스를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 시대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먼저 제가 늘 아까 방송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카고 불스 특집 같은 거를 아직 하지를 못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는 어느 정도의 팀이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팀이었냐고요? 90년대를 지배한 왕조죠. 예, 3연패를 2번 했고 8시즌 동안 6번 우승을 했고 그 2시즌은 마이클 조던이 없었거나 아니면 뒤늦게 복귀했던 시즌이었으니까 90년대는 시카고 불스의 세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NBA 시청률의 절정기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 NBA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리그가 됐는데 발판을 했던 게 마이클 조던이고 92년도 드림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맘쳐서 뭐 슬램덩크라던가 마지막 승부라던가 연대고대의 활약으로 농구가 제일 인기 있었던 때예요.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팀이 바로 시카고 불스다. 그 과거는 늘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카고 불스급의 어떤 그런 팀한테는 안 어울리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추억하는 거에 비해서 약점 같은 게 좀 있었던 팀인가요? 시카고 불스가? 시카고 불스는 센터가 약했죠. 당시 센터 시대였는데 그래서 마이클 조던 우승 못할 거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영화 에어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영화 에어 보면 그 마이클 조던이 주인공인데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그 누구였지? 그 아마 주인공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시카고 올해 뭐 팬이었나 봐요. 그 사람 기억하기로는 내가 물어봤을 때 시카고 어떤 얘기니까 가드 뽑았어 뭐 이러면서 처음에 되게 싫어해요. 빅맨 뽑았어 이랬는데 막 이런 식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가서는 어떤 얘기니까 우리 너무 마이클 조던 뽑아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네. 사실 그때는 빅맨이 없이 우승한다라는 게 어려운 메타였는데 그걸 해놨으니까 7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래 가지고 우승 못해 저래 가지고 우승해 매년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걸 극복해낸 선수니까 저는 대단한 선수라고 봅니다. 팀도 대단한 팀이고. 그렇죠. 석주님도 물론 이제 조던이 은퇴할 때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정보를 찾아보거나 이래서 이제 시카고 불스를 아시겠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시카고 불스라는 팀 전성기 시카고 불스. 제가 사실 농구랑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긴 한데 제가 눈으로 안 본 걸 함부로 평가를 못 하겠다라는 말이나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혼자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뭘 보냐면 책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간간히 시카고 불스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거나 하게 되는데 예전에 조던의 비디오를 보고 놀랐던 적은 그거 하나요. 그 저희 이모부가 미국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NBA를 되게 좋아하세요. 어디 사죠? 지금 보스턴인데 옮기셨어요. 서부로 옮기셨는데 그때 이모부가 보내주셨던 그땐 DVD였거든요. DVD 조던 DVD였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조던이 붕 떠가지고 미드레인지만 넣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있는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같은 걸 왜 보여주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다른 경기에서 다른 경기에 같은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모아놓은 비디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를 제대로 알고 나서 그 비디오를 다시 보니까 어지간히 미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조던하면 생각나는 게 그 농구뿐만 아니라 되게 승부욕 자체에 되게 불타있는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요. 이 사람의 주변인이라고 하면 구단 관계자, 선수, 동료들이 말 다 들어오면 이 사람은 농구를 안 했으면 진짜 인성적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승부욕이 되게 강했던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카고 불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무리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역사를 새로 써도
지금 현 시대의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최강 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이 NBA에 가장 강했던 팀이라고 하면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근본이잖아요. 그거는 뭐 수세기가 또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요 시카고 불스에 마이클 조던 대신 르브론 제임스가 들어간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상상해보는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로드맨의 말처럼 우승을 하지 못할 그런 레벨이었을까요? 왜냐면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 리그 역사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그 팀이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 제임스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승을 하지 못할까?라는 약간 그런 역설적인 어떤 면모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원래 위원님부터. 뭐 기본적으로 데니스 로드맨이 르브론 제임스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거 발언을 봐더라도 뭐 르브론 제임스는 트럭 같다, 뭐 쓰레기차 같다 이런 얘기. 뭐 칭찬 아닌가? 아 쓰레기차는 좀 그렇지만 트럭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그냥 들이받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90년대 거친 몸싸움을 뭐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르브론 락다운 했을 것이다. 내가 맞기 전에 피펜이 아마 락다운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마이애미하고 시카고가 우리가 붙는다면은 우리가 압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르브론을 존중하지 않는 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 과연 90년대 시카고 불스에 르브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 치환이 된다. 룰도 그대로 90년대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으로만 바뀐다. 선수단 변경도 없이. 라고 보면은 그 시스템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썼잖아요.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쓰기 위해서는 포스트에서 공을 잡고 공을 뿌려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득점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르브론은 거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마이클 조던이 트라이앵글 있을 때 꼭지점에 항상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스윗스팟이라고 해서 오히려 윅사이드에서 올라와서 미드레인지 던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르브론은 쉽지 않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오펜스라는 시스템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일단 사실 가정을 되게 무의미하게 보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인터뷰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약간 혐오의 개념처럼 르브론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로드맨이.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도 위원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약간 다른 이유 때문에 90년대 이때 조던이 뛰었을 때는 핸드 체킹이라는 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긴 있었고 핸드 체킹이 강한 건 70년대부터인데 점점 강해졌고 그때도 지금처럼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좀 규정이 강하지 않았을 때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때려눕히는 수비까지도 용인을 했던 시대잖아요. 좀 거칠게 그런 걸 보면 뭔가 멤버만 이렇게 둘이 딱 바꿨을 때 르브론이 거기 적응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안 맞다가 맞는 건 그러니까 맞다가 안 맞는 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맞다가 맞는 거는 뭔가 적응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르브론은 디트로이트랑 했었어도 그 배드보이즈 디트로이트가 때렸어도 조던보다 잘 버티지 않았을까요? 뭐 버틸 수 있었지만은 그 30-40점씩 때려 넣는 거를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득점력보다는 다른 거를 더 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당탕탕 달리는 거 이런 건데 당시에는 겟업 스텝이 없었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꽤 불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네네네. 트라이앵글에서 미드포스트에서 잡고 코너에 있는 선수 그리고 45도에 있는 선수 이런 걸 두 선수와 연결해서 하는 건데 미드포스트에 잡았을 때 르브론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조던 저는 슈팅 가드로 뛴다고 하면은 물론 신장에서 우위가 있지만은 그때 빅맨들이 지키고 있는 메타였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서 뭐 하기는 어렵고요. 페이더웨이 슛을 던지거나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에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으로 치환된다면은 왕조를 못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조합상 시스템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팀에 갔으면은 추천해줄 만한 팀이 예를 들어서 매직 존슨 대신 레이커스에 간다 이러면은 또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시카고란 시스템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쓰는 팀에는 안 맞을 수 있다. 만약 위원님이 90년대 농구를 워낙 정통하시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그 90년대 많은 팀 28개 팀이었죠 당시에는. 그 중에 어떤 에이스 하나가 딱 바뀌면 이 팀은 정말 르브론 제임스 맞춤 팀이었다. 뭐 이런 혹시 90년대 팀이 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90년대 팀에 저는 90년대 팀이라면은 웬만한 중상위권 팀에 르브론이 들어가면은 거의 우승 후보다
우승 후보로까지는 갈 수 있어요. 컨텐더 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2000년대 르브론이 왔을 때도 클리블랜드가 아니라 뭐 다른 팀에 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클리블랜드 심지어는 우승 후보였잖아요. 파이널에서 갔었고 어느 팀에 가든 심지어는 뭐 클리퍼스가 약했는데도 거기 가더라도 팀을 완전히 우승 후보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팀에 가든 저는 우승 후보로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좀 어려우니까 석준님한테 아무래도 그 석준님 잘 몰라서 타임으로 좀 넘어가면 그 고르세요. 세 개 중에 마이애미, 클리블랜드, 레이커스 지금 가장 좀 딱 느낌이 오는 팀이 어디예요? 르브론이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그 세 팀 중에 그냥 클리블랜드. 그런 이제 반대의 경우도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마이클 조던이 당시 그 1516 그 클리블랜드 우승할 때 르브론 제임스 대신 그 팀에 있었다면 우승을 했을 수 있을까도 한번 논해봐야 될 것 같아서 2016년 네. 클리블랜드. 네, 요거는 석준님부터 한번. 근데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조던의 시대를 잘 모릅니다. 저는 못 봤기 때문에 99년생이라서. 근데 저도 위원님이랑 비슷한 논리예요. 르브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르브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고 그 당시 르브론을 보면 단순히 득점만 잘했던 게 아니라 어시스트, 리바운드 뭐 조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르브론의 능력치를 극대화시켜준 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러브도 내외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고 르브론이 압박에 막혔을 때는 옆에 어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르브론에게 딱 최적화된 팀이라서 저는 클리블랜드를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만 딱 바뀐다. 그러면은 완전 100% 우승팀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기본적으로 시카고 불스는 수비가 좋은 팀이었는데 클리블랜드라고 하면은 카이리 어빙하고 케빈 러브가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이클 조던이 원하는 팀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우승 후보는 될지언정 그렇게 우승을 할 것이다. 특히 골든 스테이트를 꺾고 우승할 것이냐 할 때는 약간 좀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역시 뭐든 또 자기 또 홈에 있어야 당연히 또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질문으로 조던이 그 2010년대 당시에 어떤 팀으로 좀 치환될 수 있다면 어떤 팀이 좀 조던의 맞춤 팀이었다고 좀 아무래도 그 필 잭슨의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뛰던 그 팀이 제일 나을까요? 나올 수도 있는데 샤킬 오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 처음에는 그렇게 트라이앵글 오펜스에서 그 처음에 마이클 조던이 하던 스윗스팟에서 움직이는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갔고 마이클 조던이 아마 UCG가 많이 떨어지겠죠? 샤킬 오닐이 있기 때문에. 예. 가솔 레이커스도 가솔 레이커스도 그러면 좀 최적이지 않을까요? 괜찮을 수도 있겠죠. 너무 난해한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건 뭐 근데 저는 확실히 생각나는 팀이 있어요. 2010년대는 아닌데 2020년대 마이애미 갔으면 조던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릭 스포엘스트라가 있는 마이애미 히트에 갔으면 느린 템포로 일단 수비가 좋으니까 수비를 되게 잘 설계하는 감독이고 상대 코트로 넘어갔을 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저는 마이애미는 무조건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미 버틀러가 느린 템포에서 굉장히 잘했고 저는 조던이 오면 또 마이애미는 엄청 우승 후보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매한 질문이긴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걸 뭐 말하기 쉽지 않죠. 근데 조던이라면은 어느 팀에 가든 굉장히 역시 그 아까 르브론처럼 우승 후보 컨텐츠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카고 불스에 갔다. 데릭 로즈와 함께 뛰었다 해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이애미도 아까 지미 버틀러가 조던으로 치환된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던 찬양 방송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이제 조던 경기를 많이 보셨으니까 정말 경이로웠던 어떤 장면을 하나 꼽자면 어떤 장면이 좀 생각나세요? 조던하면. 경이로웠던 장면은 많은데 제일 기억나는 건 제가 91년도 파이널 2차전 때 제가 그때 친구가 그때 지방인데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동부이천동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원래는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이클 조던의 2차전을 봤어요. AFKN으로. 근데 보면서 다 5명이 벌떡 일어나고 막 와 했던 장면이 있는 게 덩크를 하려고 떴는데 앞에 수비수가 있어서 팔을 바꿔서 왼손으로 넣는 장면. 그걸 우리가 보면서 거의 시간이 진짜 공중에 진짜
진짜 오래 떠 있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와,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저뿐 아니라 제 친구들이 다 환호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진짜 오래 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었습니다. 아, 조던이 요즘처럼 미디어가 많이 발달된 시대에 뛰었다면 물론 그 당시만 해도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지만 요즘 이렇게 미디어에 좀 혜택을 받았으면 더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만들어. 근데 반대로 그런 얘기도 있죠. 미디어가 발달되고 SNS가 발달됐으면 마이클 조던이 막 도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은퇴했을 수 엄청 있어요. 까였을 것도 있다. 예. 그리고 막 보면은 자서전 읽어본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막 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뭐 헐리우드 배우, 그러니까 NBA 선수들끼리 내기해서 누가 쟤랑 먼저 자냐 이런 얘기 하고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욕 많이 먹었을 수 있죠. 조던이 인성을 약간 쓰레기라고 봐도 되나요? 인성 쓰레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램덩크 때도 얘기했지만 채치수식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요즘 메타에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죠. 주먹질을 좀 하는 스타일이기도 네,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목표치가 굉장히 높고 그걸 따라오도록 하고 따라오지 않는 애들은 괴롭히는 이런 스타일의 리더였으니까. 최악인데요. 근데 상사로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상사로서 르브론 형 상사가 좋냐, 뭐 조던 형 상사가 좋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 상사로서는 무조건 르브론 아닐까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리더인데 내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난 용납하지 않아. 약간 그런 식으로 다그치는 인간들이 있는 반면 그래도 우리 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리더가 있잖아요. 저는 전자가 약간 조던 같으면 후자가 약간 르브론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상생활 대입하면 조던 이상가는 최악의 상사는 만나기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은 좀. 근데 실적은 또 확실시 되는 거잖아요. 군대식, 그러니까 입시로 치면 스파르타 학원식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제가 책을 봤다 했잖아요. 그 당시 조던을 어떻게 막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약간 저렇게 인성이 나빠진 게 이해는 된다. 약간 그런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척 데일리 그때 피스턴스 감독도 보면 자기가 인터뷰였나? 뭐 선수한테 얘기할 때 조던이 뚫고 들어오면 때려라. 뭐 이게 전술이었다 그러고 스크린을 뚫고 들어오면 몸을 강하게 바디 체킹해라. 이게 전술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말이 되나? 그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조던 이전의 시대에도 그렇게 막지 않았을까요, 에이스들을? 왜냐면 그때는 뭐 농구가 조금 더 정립되기 전이니까. 근데 그게 체계화된 게 조던 룰이라는 거고요. 그 10가지 원칙을 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조던 이후에는 그렇게 안 했냐? 더 합니다. 그 아이버슨 룰 보면요, 더 해요. 더 합니다. 당연히 그 조던한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득점을 많이 했고 그 당시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더 그런 것들이 되게 세게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다른 선수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 아프게 했겠지만 모두를 아프게 했겠지만 유독 더 심하긴 했겠죠. 네, 왜냐면 너무 잘하는 선수였으니까. 그런 게 막 용납이 되는 또 시대였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심판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70년대하고 80년대 초반까지는 싸움이 크게 이렇게 뭐 플래그런트 파울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허용이 되고 그게 데이비스턴이 오면서 그게 정리가 된 거지. 뭐 그 이후에 보면 그 벤치 클리어링 못 하게 했는데 그때는 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필요했고 뭐 오클리 같은 애들이 그런 걸 했던 거니까 그 아무래도 NBA가 하키의 영향을 받은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관대하게 봤던 시대였기 때문에 몸싸움이 치열했죠. 뭐 조던 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저도 이제 군대나 뭐 학창 시절에 막 축구 같은 거 하면 주장처럼 뭔가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이제 후배들이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못 맞겠다 그러면 그냥 걸으라고 막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희끼리도 경기하다 보면 이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 에이스를 뭐 좀 거칠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뭐 그랬던 어떤 조던이었던 것 같고 이건 사실 더 이상 할 얘기가 사실 없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 많이 없었어요.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계신 분이라서. 네, 그래서 그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로드맨은 왜 이런 사람인가요? 질문이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로드맨이 르브론 싫어한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로드맨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75인 뽑을 때 르브론 옆에 있었어요. 그 르브론하고 엄청 친한 척을 막 그래서 약간 근데 뭐 생각보다 살갑게 안 해줬나? 그러니까 뭔가 좀 민망해서라도 뭔가 조금 더 막 친한 척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로드맨은 언제부터 이랬어요? 데뷔 때부터
아니 데뷔 때는 이렇게 뭐 말할 기회도 없었고 그때는 전형적인 수비형 선수였고 오히려 뭐 더 거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수비 전문 선수였고 통통 튀는 스타일이었고 네. 뭐 1번부터 5번까지 다 막을 수 있는 선수였고 네. 누구를 맡기든 다 막아내고 득점력도 뭐 아예 던지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속공 가담 잘하고 돌파도 잘하고 리바운드보다 오히려 수비에 더 정평이 있는 선수였는데 그 디톨트가 왕조가 못 만들고 2연승 한 다음에 끝난 다음부터 뭔가 조금씩 변하게 됐었죠. 그때부터 약간 4차원적으로 이제 그 라스트 댄스 같은 거 보면은 막 로드맨이 막 갑자기 무단 이탈해가지고 막 어디 놀다 오고 막 약간 이런 것도 보면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긴 하네요. 네. 그런 선수를 그래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감독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된 거지. 뭐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 조던을 존경한 것 같아요 로드맨이. 네, 맞아요. 약간 네. 조던 말을 잘 듣는. 지금 생각하는 그 웃긴 장면 중에 하나가 로드맨이 막 흥분을 했나? 조던이랑 피펜이 둘이 같이 끌어안으면서 코트 바닥으로 셋이 그냥 넘어지는 장면 같은 것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카고 오기 전에 샌앤토니에 있었잖아요. 샌앤토니 스퍼스에서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규 시즌에 잘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못했어요. 클러치에서 데이비 로빈슨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러치 못하는 선수는 네,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던을 더 좋아했던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르브론을 조금 더 폄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내가 빛내기 위해서 내가 있었던 팀이 더 빛나기 위해서 또 상대를 까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맨은 이렇게 자기 같은 동료일 때 선수를 깐 적은 그렇게 없죠. 그거는. 동료일 때 그렇죠. 네. 온이라고도 뛰었었고 또 샌안토니에서 뛰었었고 델로스에서도 막 뛰었었고 여러 팀을 옮겨 다녔는데 팀 원간의 불안은 그렇게 뭐 없었. 팀 원간의 불화. 그러니까 르맨이 로빈슨과는 약간 좀 불화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석준이 어떻게 좀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혹시 로드맨이 했던 실언 중에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실 많이 못 찾았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자료를 그래도 다 찾아보고 오는 편이거든요. 전 할 때. 근데 너무 불확실한 이상한 사이트에서 발언했다 이러니까 제가 온전히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게 돈이 궁한가? 로드맨이? 돈이 되나?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자기 플랫폼이 아닌데? 이게 농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뭔가 미디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 은퇴한 선수가 뭐 다시 방송에 취직한다던가 뭐 다시 시켜준다는 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실제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든가 거기서도 보면 NBA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파산의 위기 직면할 확률이 60%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막 요즘 뭐 돈 지갑이 궁하신가 이거 제가 발언을 뭔가 이래요라고 분석하고 싶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이트에서 막 찌라시처럼 뿌린 게 기사화되고 이러니까 사실 막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김정은의 베프니까. 그건 좀 왜죠? 여기서 다루면 안 돼. 아니 근데 북한을 들어간 게 꽤 됐죠 벌써 몇 년 됐죠. 그때 나름 그게 되게 쇼킹한 뉴스였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한나라의 수장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저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게 좀 웃겼고 뭐 로드맨이 동료 동료 이런 얘기 없었냐고 물어본 것처럼 최근에 쿤보가 자기 동료들을 향해서 뭐 쓴소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맥락이에요 그건?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로드맨이랑 그 격이 다르다고 보는 게 저는 이 발언이 쿤보가 OKC와의 패배하고 나서 미디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0%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수비도 열심히 안 한다. 우리 팀 막 그러면서 막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밑밥 가는 건가? 되게 길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거다. 우리 팀을 이기려는 의지가 없다. 내가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의 인터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사실상 언해피죠. 사실상 언해피였고 구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OKC와의 패배 이후 트레이드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인터뷰를 하자마자 야니스가 트레이드한다 막 이렇게 막 언론에서 갖가지 또 찌라시를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진짜 옮기나? 마이클 존슨은 애를 때리지 좀. 아니 사실 이게 쿤보가 되게 마이너 버전의 로드맨인 거잖아요. 되게 그 더티 플레이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약간 좀 대놓고 하죠. 어빙한테 막 발도 집어넣고 약간 좀 그런 또 기질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로드맨하고 직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날 공교롭게도 팀 동료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쿤보 진짜 이번에는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 본인을 위해서도 거의 마지막 편하게 이적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왜냐면 이 미러키 지금 제가 봤을 때 미러키라는 팀에 장기적으로 같이 있어봤자 양 팀한테 득될 게 없어 보이거든요. 특히 지금 미러키가 떠하는 자원들을 생각해 마일스 터너, 쿠즈마, 뭐 이런 데미안 릴라드한테 지금 데드캡도 나가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려 그러지? 뭐 빅마켓도 아닌 팀인데, 그러니까 서로 안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는 커플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데드캡은 어차피 죽어 있는 캡이니까 이거를 넘기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샐러리상. 부단히 안고 있어야 돼요. 그죠? 무조건. 그거는 죽은 샐러리가 완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쿤보 얘기까지 왔는데 뭐 관련해가지고 오늘 토픽 조금 난해했지만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맨이 돈이 궁하지 않나. 지갑이 많이 비지 않았나. 아니 본인 유튜브 채널 같은 거 그냥 하지. 그럼 돈이 좀 되지 않나? 억울하면 느바비큐 나와서 해명해라. 네. 아니 굳이 뭐 저는 근데 이런 얘기 그냥 재미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뭐, 난 르브론이 우승할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거 가정 이프 이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즐기면 됩니다. 뭐 진지하게 이렇게 막 아니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에 생각보다 진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 영상 악플 달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다 틀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해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본 건 아니 악플은 다 이제 제가 이거 주제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면 되고. 네. 아무튼 너무 이제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근데 나름대로 이게 NBA 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화제가 됐던 토픽이어가지고 이런 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드맨의 어떤 실언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데드라인 저번에도 말했지만 데드라인이 끝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는 약간 하나의 가십처럼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